오늘의 건설 해솔 C&I 강지연 차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면허 중 하나인 건축공사업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건축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의 바탕이 되어 있는 면허 중에 하나예요. 건축 분야에 종합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법령상 경미한 공사업의 경우는 면허가 없이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이 경미한 공사업의 범위는 공사 예정 금액이 5천만 원 미만. 이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금액 이상의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축공사업 면허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나 공제조합 예치, 그리고 기술 능력, 사무실, 이렇게 4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면허 취득이 가능해요. 그리고 각 기준에 충족이 되는 것이 입증하는 서류들이 제출이 되어야만 면허 취득이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은 각 기준별 어떤 서류들이 준비되어야 하고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3억 5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7억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해요. 그리고 자본금이 보유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적격 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해요. 이 적격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반 상황에 맞는 준비가 이루어져야 해요. 예를 들어 회사의 설립 시기, 형태, 겸업사업의 유무, 이런 내용들에 따라서 실제 자본금을 계산하는 방법들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걸 토대로 진단 기준일이 달라지게 돼요. 이런 것들이 회사의 흐름에 맞게 책정이 되어야만 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이 가능해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3억 5천에 설립된 법인이 있다고 칠게요. 이 법인이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설립된 지 90일 미만의 신설법인이라면 3억 5천이라는 예금이 약 21일이 유지된 지 지나야 진단보고서가 발급이 되고 면허가 나올 때까지 예금은 계속해서 유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예를 들은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 법인이 설립된 지 90일 이상이다. 겸업사업자다. 혹은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럼 단순히 3억 5천이라는 예금, 단순히 7억이라는 예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흐름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솔 C&I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언제든지 저희 해솔 C&I로 전화를 주시면 당사의 재반 상황에 맞는 상담을 해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진행을 하셔야 자본금이 적격한지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피드백 드릴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건축공사업은 공제조합의 출자금이 예치되셔야 돼요. 예치기간은 건설공제조합의 출자금을 예치하게 될 거고요. 대부분 이제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받는 출자금이 94자도 될 수 있고 83자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건설업 면허 자체를 신규로 내는 회사라면 대부분 최대자 수인 94자가 예치하게 될 거예요. 현재 한 자당 금액이 약 15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1억 4,200만 원 정도, 이 정도의 금액이 예치하시게 될 거예요. 여기에 예치되는 출자금은 아까 법정 자본금, 이게 지금 현재 저는 법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3억 5천 예금을 유지하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자금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자금이고요. 면허를 가지고 있는 동안 공제조합에 출자된 예치금은 항상 예치가 되셔야 돼요. 이게
중간에 인출을 하신다. 그럼 영업정지나 사업을 운영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이 부분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배정받은 출자금을 예치하고 나서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라는 서류를 발급을 받아 우리 회사가 조합의 출자금이 잘 예치가 되었습니다라는 확인 서류로 지자체에 제출이 되어야 되는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기술자 기준입니다. 건축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5명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 같은 경우는 국가기술 자격증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이 돼요. 그 경력수첩도 건축 분야만 인정이 됩니다. 건축 분야의 경력수첩 가지신 분이 5명이 필요하지만 그중 2명은 중급 이상은 2명, 그 다음에 초급 이상은 3명이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총 5인의 기술자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3명의 초급 기술자 중에 1명은 보여주시는 것처럼 기계 초급 또는 안전관리 1명으로 가름이 돼요. 이 부분 체크 확인해 주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기술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상시근로가 원칙이에요. 이중 취업이 되어 있거나 다른 사업자가 있으신 경우 인정되지 않고요. 고령자 혹은 학생, 간혹 군인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군인. 이런 분들도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꼭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준비되셔야 되는 서류는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주첩 사본,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그리고 이중취업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는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그리고 기술인협회에 입사신고가 완료된 기술자 보유증명원들이 꼭 추가되셔야 된다는 거 명심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기준이 시설인 사무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무실은 굉장히 간단한 등록 기준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무실을 가장 보는 중요한 관점은 사실성이에요. 이 회사가 페이버 컴퍼니인지 아닌지, 정말 사업을 운영하려고 면허를 내는지를 보기 위해서 사무실을 꼼꼼하게 되어 있어요. 임대한 사무실이라면 임대차 계약서는 잘 작성이 되어 있는지, 사무실은 정말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시설과 집기들이 갖춰져 있는지, 건축물 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 등이 제출되는 이유는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과 해당 소유주가 동일한지도 보고, 건축물 대장상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무허가 건축물 혹은 불법 건축물 등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경우라면 절대 인정되지 않아요. 이런 것도 꼭 참고해 주셔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회사가 전하는 법인 소유로 아니면 자기 소유에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까지도 확인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준비가 필요해요. 이런 것들을 모두 보고 이제 면허를 발급을 할 수 있게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 건축공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메모가 잘못됐네요. 시군구청이 아니라 건설협회에 접수를 할 거예요. 건설협회에 접수를 할 거고, 이 건설협회에서는 각 시도청에 자료를 넘기게 돼요. 건설협회에 접수된 서류를 1차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때 시도청에 서류를 내면 시도청 담당자는 다시 한번 서류를 점검하는 거죠. 제출한 서류들을 점검을 해서 이 회사가 면허가 없구나 하고 면허를 내준다고 하면 건설업 등록증을 발급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처리해주는 기간이 20일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고요. 해당 기간 동안 서류를 검토할 때 제출한 서류의 적격 여부도 판단을 하지만 임원의 결격 사유도 조회를 할 거예요. 이 임원이 건설업 면허를 내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금지산자인지, 범법자는 아닌지, 그리고 건설업 면허를 예전에 냈었는데 위반되는 행동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들을 판단하게 될 거예요.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적격 여부에 인정이 되어야 면허가 발급이 되는 거고요. 소소하게 세밀하게 준비해야 될 서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혼자서 준비하시려면 어려움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해솔 C&I와 같은 컨설팅의 도움을 많이
하시고 있고요. 사소하게라도 궁금한 거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제가 성실하게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축공사원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을 알아봤고요. 오늘 설명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